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 교육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3학년도 교육학 기출 문제를 분석해보면서 교육학 예상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끌고 들어온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제 교육평가 문제죠. 객관식 시험에서 주로 출제되었던 교육평가 문제들인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교육학 서술형 시험에 나올 수 있냐?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어떤 부분까지 나올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공부하신 분들은 풀 수 있고 하지 못한 부분들은 못 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지신의 지문은 교육평가의 표준 점수 분석 문제입니다. 표준 점수를 교사가 분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문제는 충분히 서술형 문제로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이게 철수가 실시한 시험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미니네요. 미니가 실시한 점수인데 국어도 원점수가 90점이고 영어도 원점수가 80점이에요. 그럼 학생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보잖아요. 국어 90점이고 영어 80점이네. 평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겠지만 평균을 봐도 어머님들은 야, 니는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해놓고 내 80점밖에 못 받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어머니도. 또 어머니 민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평균 이런 것도 보겠지만 그래도 안 와닿거든요. 내가 이 점수가 몇 점인지 정확하게 안 와닿기 때문에 그냥 원점수만 본 상태에서 뭔가 결과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학생이. 그래서 민희가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는데 국어보다 혹은 영어 공부랑 국어 공부를 똑같이 했는데 오히려 영어 성적이 80점밖에 안 나와서 원점수가 이 미니가 우울해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국어보다 오히려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던 미니는 원점수를 보고 큰 상심에 빠져 동기가 저하된 상태이다. 혹은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영어 점수가 더 낮게 나와서 예전부터 공부한 양을 비교하면 오히려 영어가 더 많다고 가정을 하고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영어 점수가 더 낮아서 동기가 저하된 상태이다. 미니에게 해줄 수 있는 교사의 조언을 기대 가치 이론 관점에서 한번 서술해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기대 가치 이론은 포인트를 두시지 마시고 이건 그냥 제가 끌고 들어온 거고 그냥 이 미니가 원점수 결과 해석을 보고 동기가 저하된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 미니에게 해줄 수 있는 교사의 정확한 조언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교사는 이 원점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표준 평균과 표준 편차를 통해서 두 개의 표준 점수를 놓고 분석해서 미니의 이 점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미니한테 조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원점수는 90점, 80점이지만 둘 다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한다면 표준 점수가 어떨지를 한번 파악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표준 점수를 구하는 방식은 여기 보시면 표준 편차분의 원점수 빼기 평균 점수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일단 국어 같은 경우는 10이었고 원점수 90에서 70을 빼면 20이 되겠죠. 그래서 국어의 표준 점수는 2라는 말입니다. 2라는 거죠. Z는 2다. 그래서 국어 점수는 2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볼게요. 영어는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면 70은 10인데 표준 편차가 10이 아니라 5죠.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5로 나누면 2다. 결국 국어의 표준 점수도 2고 영어의 표준 점수도 2입니다. 그래서 T 점수는 동일하다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Z 점수와 동일하면 T 점수 동일합니다. T 점수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10Z 플러스 50인 거예요. 그래서 이 Z가 소수점으로 떨어지고 뭔가 이게 보기 불편하니까 이걸 좀 더 평균은 50, 표준 편차 신 거를 평균은 50이면서 표준 편차는 10인 것으로 이제 재구조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Z가 2였죠. 그러면 2를 넣으면 10 곱하기 2 플러스 50 하면 몇 점이라고 하면 됩니까? 70점이에요. 그래서 둘 다 T 점수가 70점인 거예요. 왜냐면 아까 국어도 Z가 2였고 영어도 Z가 2니까 둘 다 T 점수는 70점이다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두 학생의 T 점수는 동일하겠죠. Z 점수가 동일하니까 어떻게 70점으로. 그리고 그래서 미니한테 줄 수 있는 말은 뭐냐면 둘 다 너의 표준 점수는 70점이야 미니야. 네가 원점수는 국어가 90점 받아서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영어도 이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고려하면 점수가 70점이기 때문에 결국 똑같은 점수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미니의 상대적 위치로 봤을 때. 그래서 너는
영어 공부를 더 많이 했는데 왜 영어 성적이 더 국어보다 더 안 나왔지? 이런 상심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둘이 성적이 똑같이 나왔으니까 비슷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미니를 설득시킬 수 있어요. 또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냐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게 동일한 점수까지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Z가 2일 때 지금 누적 확률이 977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0이는 상위 3% 안에 든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Z가 2일 때 표준 분포도를 고려하면 그냥 보실게요. 여기 2입니다. 즉 0이는 국어 점수든 아까 영어 점수든 표준 점수 2 안에 2에 속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까지 비율을 봤을 때 이까지가 50%잖아요. 34 이까지 하면 84%죠. 여기 13% 더해요. 여기 97점 얼마예요. 그래서 영희가 표준 점수 2를 받았다는 소리는 정말 시험을 잘 봤다는 거예요. 상위 3%는 1등급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테나의 점수로는 1등급 안에 들어오는 점수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4%까지 1등급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점수를 보시고 미니는 국어랑 영어랑 표준 점수가 똑같네. 이거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표준 점수가 2네. 표준 점수가 2라는 거는 97% 이내, 그러니까 3% 상위 3% 이내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고 이거는 결국 뭐에 해당되냐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위 1%에 속하지 않아. 1%까지 아니에요. 그래도 솔직히 3% 안에 들어온다는 거는, 즉 4% 안에 들어온다는 거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 1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너네가 우리가 1등급에서 9등급으로 따졌을 때 매우 높은 등급이고 좋은 이제 높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니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미니야, 국어 영어 점수 90, 80이지만 너 영어도 표현 점수 똑같고 영어도 심지어 1등급이야. 이 쌤이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네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전혀 상심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네가 하면 넌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영어 봐봐. 넌 뛰어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잖아. 다음에도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영어 점수 더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조언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스테나이 점수는 8이 아니겠죠. 스테나이 점수는 9겠죠. 9. 스테나이 점수가 9라는 건 1등급 9라는 건 1등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역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테나이 점수는 뭐 9다 8이다 뭐 상관계수가 뭐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더 요약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국어와 영어의 표준 점수는 동일하다. Z는 2로 동일한데 이 Z가 2라는 소리는 거의 1% 안에 든다는 소리다. 왜? 이 표를 분석해 보면 Z가 2라는 건 여기 이게 Z 점수거든요. 2에 속하는 거다. 그래서 이까지가 50이고 이까지가 84% 안에 드는 거고 이까지가 97점 몇 안에 드는 거니까 여기 들었다는 말은 상위 1% 안에 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만큼 성적을 잘 받은 거다. 그래서 1등급이면서 성적을 잘 받았고 국어 영어는 표준 점수가 동일하다. 이렇게 미니한테 조언을 해준다. 이 정도는 솔직히 이 표 정도는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큰 비포 용지에 이 정도 두 개는 놓고 표준 점수 분석하는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를 비교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스테나인 점수나 스테나인 등급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도, 그 정도, 그다음 Z 점수, T 점수가 무엇인지 정도,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으셔야지 이게 만약에 서술형 시험으로 나올 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교육학 학부 때 대학교 때 교수님들 강의를 들으면서 교육 평가를 해주시는 분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감사했던 게 항상 교육학 객관식 기출 문제를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교육 평가 이론을 배우면서 교육학 문제도 같이 풀어 주셨어요. 대학교 교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서술형으로 바뀌었으니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까지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임용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그 평가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배우는 거다 하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게 있어요. 그 부분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 정도 해석을 하는 거는 충분히 서술형 시험으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 수식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남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표준 점수 Z를 구하는 이 식 정도 이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 Z가 있을 때
어느 위치에 하는가 이 표를 분석해낼 수 있으면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돼요. Z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상위 몇 프로밖에 안 된다? 이제 14% 그러니까 하위 14%죠. 하위 14%니까 이제 그 백분율로 보면은 86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86%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식을 분석해낼 수 있는 거예요. 스테나인 등급은 4, 7, 12, 17, 20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된다는 거.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ZT 점수는 10Z 플러스 50이다. Z에다 2를 더하면 Z가 2일 때는 T 점수는 70이 나온다. 이 부분까지도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 원점수와 표준점수 간의 해석 관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고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